일본 전쟁범죄 기록을 조사한 미국 연방정부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위안부는 이미 2000년대 초에 일본의 조직적인 지휘 아래 이루어진 성노예 프로그램이었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이 요즘 미사일을 자꾸 쏘는 건 기습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고 북한은 언제든 서울을 기습 공격할 수 있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이 그 결산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남가지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주간 단체인 성시화 운동본부 재정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성시화 본부는 감사 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입니다. 9.11 테러 현장에 새로 지어진 세계무역센터 건물 보안에 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아무 제재 없이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낙하산 점프까지 감행했습니다. 대기 오염에 따른 질병으로 한 해 700만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망자 8명 중 1명꼴로 대기 오염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환경 오염 요인이 됐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일본 전쟁범죄 기록을 조사한 미 연방정부 합동조사단이 이미 2000년대 초에 위안부는 일본의 조직적인 지휘 아래 이루어진 성노예 프로그램이었다고 결론 지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12월 당시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연방정부 조사단을 꾸려 일본 전쟁범죄 기록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대상엔 민간인 강제노역과 박해, 생화학 무기 등과 함께 위안부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일본군 위안부의 성격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10만 쪽이 넘는 자료 검토 끝에 2006년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보고서에는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중국 여성 400여 명을 납치했다는 1943년 중국 언론 보도, 위안부를 하도록 인도차이나 여성들을 협박했다는 일본군 장교의 발언을 담은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여성과 현지 여성들에게 위안부를 강요했고 관련 책임자들이 1970년대 네덜란드의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성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본군이 민간업자들을 고용해 위안소를 운영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중대 사안을 미국 정부가 소홀하게 다뤘다는 지적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시각은 일본만 부인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는 명백한 전쟁범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북한이 요즘 미사일을 자꾸 쏘는 건 기습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고 북한은 언제든 서울을 기습 공격할 수 있다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강덕 기자입니다.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스카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기습 공격 능력을 특히 우려했습니다.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대량 발사한 것도 그런 기습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언제든 경고 없이 서울 등을 기습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Kim Jong-un regime remains dangerous and has the capability, especially with an ever-increasing asymmetric threat, to attack South Korea with little or no warning.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방법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금융이나 상업거래 등에서 제재에 나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클리어 태평양군 사령관도 최우선 관심사는 북한 정권 억제라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our first priority is to support General Scaparrotti to ensure that peace and stability is maintained on the Korean Peninsula. 일각의 조기 급변 사태 주장과 관련해 스카페로티 사령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장악은 확고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미국 예산 삭감이 한반도 유사시 신속한 병력 지원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이 그 결산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주관단체인 성시화 운동본부 재정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성시화 본부는 감사 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입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사랑의 쌀 나눔운동 결산을 공고하는 자리. 하지만 결산은 뒤로 밀린 채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새로운 주최 측인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지난 4년 동안 주최를 해온 성시화 운동본부의 결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성시화에서는 서류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쌀 봉투에 붙이는 스티커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적 소유권을 운운하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시화 본부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결산 감사를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매년 행사를 주관한 단체장들이 결산 내용을 확인했다는 주장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단체 공동 대회장들이 다 공동 사인하고 그리고 각 단체에서 감사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내역들을 총영상 안에서 매년 마지막 결산 종합보고회를 늘 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엇갈린 주장으로 인해 논란이 가중되면서 이웃을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 교협 측은 오는 31일 한 번 더 결산 공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산을 마친 상황에서 주간 단체들이 다시 모여 의혹을 풀어나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인사회 불우이웃 돕기 운동의 하나인 사랑의 쌀 운동이 제자리를 찾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9.11 테러 현장에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새로 지어졌는데요. 보안에 또 큰 허점이 드러나서 뉴욕이 시끄럽습니다. 젊은이들이 아무 제재 없이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낙하산 점프까지 했습니다. 박태석 기자입니다. 스카이다이버가 도심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이어지는 점프. 자유낙하 순간의 아찔한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4명의 청년들이 뛰어내린 곳은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9.11 테러로 무너진 옛 세계 무역센터 자리에 지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새벽, 이들은 별다른 제지 없이 104층 건물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The hole in the fence, they went through it, and they walked right up the building. They encountered no security guards, nothing. 이들은 최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건물 침입 혐의로 체포된 이들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verybody a long time to find out who we were. The intent was for nobody to ever find out and nobody to get hurt and maybe there was a little the breach in security. 지난주엔 16살 고등학생이 이 건물 꼭대기까지 몰래 올라갔습니다. 이 학생이 2시간 동안 사진 찍고 즐기는 사이 아무런 통제도 없었습니다. 9.11 테러 현장에 지어진 세계 최고의 건물이 무방비로 뚫렸다는 소식.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충격적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이민이 아닌 목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의 인구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발간한 미국 내 비이민 거주 인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2년 1월 현재 학업과 외교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187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91만 명에 비해서 2.1%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 2008년 183만 명보다는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인도 국민이 43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은 21만 명, 한국은 14만 명 순이었습니다. 대기오염에 따른 질병으로 한 해 700만 명이 숨졌고요. 이는 사망자 8명 중 1명꼴로 대기오염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환경오염 요인이 됐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박상윤 기자입니다. WHO는 지난 2012년 한 해 대기오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전 세계에서 700만 명이 숨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체 사망자 8명 가운데 1명꼴로 대기오염과 관련된 질병 사망자가 전체의 12.5%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WHO는 대기오염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환경 위험 요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WHO 조사 결과 저소득 지역일수록 실외 대기오염보다
난방이나 치사를 위한 실내 공기오염에 따른 질병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저소득층 가정의 전통 화덕이 내뿜는 실내 공기오염 수치를 조사한 결과 1시간에 담배 400개 피를 태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집안이나 야외 대기오염이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 발생과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앞으로 전 세계 1,600개 도시의 대기 오염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전자담배 사용자가 일반 흡연자보다 금연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전자담배가 담배를 잘 끊게 해준다는 광고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식을 깨트린 연구 성과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 내과학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팀이 흡연자 949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조사해 얻은 결론입니다. 연구팀은 흡연자 949명 가운데 13%가 1년 만에 금연에 성공했는데 88명의 전자담배 사용자 중에서는 10%를 조금 넘는 9명만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We don't know in the long run whether e-cigarettes will be helpful or harmful overall. 연구팀은 따라서 분명한 과학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전자담배가 금연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ecause e-cigarettes are unregulated, consumers do not know what they're putting into their bodies, and there have been no long-term studies of the health effects. 한 달 전 연구에서도 전자담배를 피워본 청소년들이 진짜 담배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 식품의약국이 논의를 본격화한 전자담배 규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오늘 오후 텍사스 휴스턴의 신축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자 소방대원 150명이 출동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서 건물 3층에 있던 근로자 1명을 구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재로 인한 희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